자, 2교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는 리스트 뷰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드 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리드 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그런 모양을 격자 모양으로 배치한다 라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즉 그리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는 종이 같이 격자 무늬를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개를 목록화 시키는데 사진 갤러리 같은 그런 경우로 보면 됩니다. 물론 갤러리하고는 또 다르고요. 그래서 XML 파일에는 간단하게 그리드 뷰를 넣으면 되지만 자바 코드에는 필요한 내용을 반드시 코드를 해줘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로 XML 구성, 그것을 반응을 위한 자바 코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드 뷰의 속성 중에 열의 개수를 지정하는 num columns는 꼭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요. 이제 그리드 뷰의 속성에서 num columns는 빠지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죠.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이렇게 많은 그림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실습 상황에서 이렇게 처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때 그리드 뷰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그리드 뷰 하나만 집어넣었습니다. 자, 근데 컬럼스의 열에 해당되는 것은 꼭 처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요, 열의 개수를 지정하는 컬럼스를 반드시 넣어주자. 컬럼, 즉 4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네요. 예. 넓이는 매치, 높이는 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서는요, 그리드 뷰 안에 있는 목록, 즉 작은 사진을 클릭을 하면 큰 사진이 나오는 대화상자, XML 대화상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큰 사진이 나오도록. 즉 클릭하면 지금과 같이 대화상자 다이얼로그 박스를 하나 만들자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dialog.xml을 만든다. dialog.xml을 추가로 만드시고 난 뒤에 그 안에 보니까 이미지 뷰 하나만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본 위젯 중에 하나였죠. 이미지 뷰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선 포스터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터로 이용할 사진을 10개 정도를 드로우블에 복사를 해 놓자 라는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자, 그래서 자바 코드도 동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이 안에서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메인 액티비티 안에다가요,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은 마이 그리드 어댑터를 정의를 한 겁니다. 즉 베이스 어댑터. 자, 그리드 뷰에선 베이스 어댑터를 사용한다 라는 거. 자, 아까 사용했던 것과 좀 다르죠. 그래서 보니까요, 그리드 뷰로 결합을 해서 하나 찾아 놓고요, 우리가 원래 GV라는 그리드 뷰를 결합을 하나 한 거고요. 자, my grid 어댑터를 정의를 합니다. 자, 여기서 G 어댑터라는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my grid 어댑터. 자, 여기요.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은 my grid 어댑터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드 뷰에다가요, set 어댑터에서 방금 만들어 놓은 G 어댑터를 세팅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이너 클래스로 정의를 한 거죠. 클래스 안에다가 또 다른 클래스로 익스텐즈 확장 상속을 받은 건데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을 받았고요. 그걸 만든 이름이 이렇게 쓴 겁니다. 이건 변경 가능한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맞는 이름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기본 생성자 들어가 있고요. 예, 컨텍스트를, 이 그리드를 생성할 때 this를 넘겨주고 있죠. this라는 것은 현재 컨텍스트를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받아서 요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할 컨텍스트 정보, 즉 이 어플리케이션의 주인 부분을 찾아주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기능으로서 뭐 get count, get item, get item id 등등이 들어가게 되고요. 다 확인되셨습니까? 이제 컨텍스트를 넘겨주면서 객체를 생성한다라는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포스터 그림 파일에 아이디를 배열로 지정을 한 부분이에요. 현재는 10개의 사진을 다운받아 가지고 집어넣어서 그 안에서 처리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지금 보시면요, 아이디 값을 드로우볼에다가 사진을 넣어놨으면 뭐 이렇게 MOV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뭐 이렇게 쭉 집어넣었을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2에서 5행까지를 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죠. 사진을 집어넣는 배열, 를 집어넣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get count, 그리드 뷰에서 보여질 이미지의 개수를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포스터 아이디의 길이만큼만 주면 되겠죠. 여기서 포스터 아이디의 배열의 길이 인티저 타입으로 했습니다. 인티저 타입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길이를 반환해 주게 되고요. get view는 각 영화 포스터를 각 그리드 뷰의 칸마다 이미지 뷰를 생성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꼭 한 칸, 그리드 한 칸 한 칸마다 이미지 뷰를 생성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get view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뷰, new 이미지 뷰를 만들어주고요. 자, 이미지 뷰에서 set layout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보여질 그리드의 파라미터 200과 300을 정리를 해준 거고요. 자, 확장 스케일 타입을 보니까 핏 센터 중앙 정렬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면 set 패딩 값을 안쪽 여백을 처리를 해주는 이미지 뷰에다가요. 예. 그리고 이미지 뷰에 set 이미지 리소스 해서 아까 우리 포스터 아이디에 포지션 값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넘어오는 포지션 값을 넣어서 모든 것이 뷰로 만들어지고 이 이미지 뷰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영화를 클릭을 하면 대화 상자로 출력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원래 큰 화면의 사진으로 보여지게 하기 위한 방법이죠. 자, 마찬가지로 이너 클래스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포지션에 해당되는 것은 파이널로 처리를 했고요. 변수를 이용을 했고요. 자, 이미지 뷰에 set on click listener를 처리를 하면요, 하나를 클릭할 때마다 다이얼로그 창이 열려야겠죠.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던 거. 자, 다이얼로그 뷰를 하나 만들고요. 인플레이팅 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실체화 시키기 위해서 인플레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얼럿 다이얼로그 빌더에 다이얼로그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이미지 뷰 다이얼로그 뷰에서 아이디를 찾아서요, 해당되는 포스터 아이디를 찾아서 이미지 뷰에다가 집어넣어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뷰 포스터에다가 set 이미지 리소스, 즉 포스터의 포지션 값이 들어왔을 테니까 이 포지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 포스터 아이디의 배열의 인덱스 값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뭐 다이얼로그에 대한 기본 세팅, 제목이라든지 뭐 아이콘이라든지 뷰라든지 이런 것을 세팅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리가 됐고, 맨 마지막에 다이얼로그 show라는 것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은 처리가 되겠죠. 자,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까지는 지금 영상으로 사진을 다운받고 그것을 집어넣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습을 좀 해보시면 직접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풀어보기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 포스터를 클릭하면 나오는 대화 상자의 제목창에 영화의 제목이 보이도록 수정해라. 그래서 대화 상자의 아이콘도 수정을 한다. 포스터 아이디와 동일한 개수의 문자열을 만들고 그 문자열을 갖다가 제목으로 사용을 하면 되긴 하겠죠. 뭐 이건 연습 부분이라서 그렇게 그닥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이 리스트 뷰는 여러분들이 꼭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직접 풀어보기 11-1번에 해당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출하실 때에는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들이 작성한 것 중에 XML 파일 있죠? 지금 CTL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제출하지 마시고요. XML 파일이 적어도 3개가 나오겠죠? 예. 메인에 해당되는 거, 리스트 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다이얼로그로 띄워질 것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질 텐데, 이 부분을 XML과 자바 파일, 자바 파일을 요 두 가지만 압축을 해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출하실 때는 주의사항, 다른 압축 프로그램을 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윈도우즈 기본에 있는 zip 파일 형태로 압축을 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RAR 같은 경우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통일을 하시죠. 이제 zip 파일로 압축해서 제출하자. 다 전달되셨나요? 그래서 zip 파일 압축 기본을 규칙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말 그대로 리스트 뷰, 그리드 뷰까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래서 주의사항만 다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간다라면은 XML을 만들 때 꼭 컬럼 넘버, 넘 컬럼스라는 것을 지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 이 부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자, 다이얼로그로 다시 띄우는 건 안 할 경우도 있겠지만, 다이얼로그 띄울 땐 XML 파일이 하나 추가로 더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서 드로우블에다가 이미지 집어넣어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어댑터를 상속받은 클래스, 내장 클래스, 리너 클래스를 하나 정의를 하시고, 그 안에 함수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다 이해되셨죠? 이 부분 중요한 부분. 그리고 나서 포스트 아이디, 이건 그림들의 아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아이디 값들 처리하는 부분이고, get count랑 get view, 각각의 이미지 뷰에 대해서 처리할 get view 부분을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미지가 클릭되었을 때, 선택되었을 때 동작할 것 중에 다이얼로그, 이것은 지난 학기에서 우리가 많이 쓰여진 거, 다이얼로그 굉장히 많이 쓰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다이얼로그의 연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 수업은 이렇게 그리드 뷰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제가 직접 실습을 같이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직접 해보시는 게 더 수업 진행상 수월한 방법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에서 뵙겠습니다.